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캐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캐 대표 김남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를 오다 보니까 한강 둔치에 벚꽃이 만개를 해 있더라고요.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봄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수익이 봄꽃이 확 펼치듯이 수익이 확 터지는 그런 좋은 봄이 곧 오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겨울 기운이 다 빠지지 않은 이런 부동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기대 심리가 이 시장에 깃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 나가야 될 방향을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세심하게 한번 짚어볼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봄꽃이 만개했는데요. 이 화사한 봄꽃처럼 이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말미에는요, 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고 또 변수도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02-2638-3971번 네,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최대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 첫 번째 시간은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는요, 노원구 하계동에, 네, 청솔 아파트 22평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내년 1월쯤에 양주 아파트로 입주 예정인데요. 네. 이 청솔 아파트를 정리를 해야지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지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하계동에 이제 청솔 아파트 24평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요, 22평이요. 네, 22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주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거는 혹시 뭐 분양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사신 건가요? 예,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2주택자가 되시는 상황이시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결혼 안 한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받았어요. 명의가 다르시고 이제 세대 분리도 돼 있으시고요. 네네. 그러시다면 각각의 1주택 세대가 되시는 것 같네요. 네, 따님하고 우리 시청자분님하고. 네, 그럼 이 그렇습니다.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택지가 팔아야 된다 아니면 끌고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굳이 팔 필요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잔금 치르려고 현금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뭐 아니요.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이런 상태라면 팔아야만 하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팔아도 되고 아니면 둘 다 끌고 가도 되고 네. 이런 지금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따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님께서 언젠간 어머니랑 분리돼서 완전히 개별 가구로 살아가실 수도 있겠죠. 기혼이 되시고 그렇죠. 뭐 가정을 꾸리고 하시면 그러면 각각의 1주택으로 남겨놓는 선택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우선 들어요. 아, 예. 그럼 일단 물건부터 좀 볼게요.
네. 명의가 지금 여기 있는 하계청솔이 시청자님 명의인가요? 네네. 좋아요. 그러면 하계청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이쪽 일대가 지금 다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죠. 네네. 모든 중개, 하계, 상계 모든 아파트들이. 시청자님 아파트는 요새 어때요?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전진단도 예비 안전진단은 떨어지고요. 안전진단이 떨어졌고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출발선에 놓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출발선에 놓여졌기 때문에 달려가서 언제 꼬린 지점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어찌 됐건 이 선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가격에 움직이는 이 추세에 있어서는 다른 재건축 움직임 없는 아파트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보다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현재 하계청솔 아파트의 용적률을 보니까 206% 정도가 돼요. 근데 이 206%라는 용적률이 어디 아파트랑 비슷하냐면요. 저 강남 대치동 가면 음마 아파트라고 아시죠? 예, 예. 워낙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그 음마 아파트 용적률이 204%예요. 거의 흡사하죠. 네. 근데 이 아파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밀도는 비슷하더라도 여기서 재건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계청솔도 일반 분양이 100세대 나오고 음마 아파트도 100세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일반 분양을 더 비싸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아파트가 더 비싸냐고요? 어디를 더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을까요? 음마 아파트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100세대를 음마 아파트는 평당 6천, 7천에 팔 수가 있는데 네. 하계청솔은 주변 시세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업성이 조금은 떨어져서 앞으로 진행할 때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은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주민들의 협심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성 먼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강남 일대의 고층, 중층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디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계청소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팔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굳이 빨리 팔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전제 조건은 1주택자로서 끌고 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아, 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판단,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는 대안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 대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고 해봐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앞으로 은퇴 후에 발생할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재건축 기다리면서 이거 10년, 20년 끌고 가면 그거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내 소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다른 분야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이거를 끌고 가면서도 비용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대출이 많다던가 아니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면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그냥 1가구 1주택자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그냥 팔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따님하고 언젠가는 분가할 거라는 가정을 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 만약에 따님이 이거를 팔고서 어머니랑 두 분께서 한 가구로 한 개만 예를 들어 양주권만 끌고 가봐요. 그럼 나중에 따님 시집 갈 때 돼가지고 또 무주택자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리한 형태로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는 조금 천천히 계획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대표님과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은평구 불광 5구역 네, 재개발 지역인데요. 네,
그거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 빌라를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은평구에 지금 불광 5구역 재개발 네. 예정지 이제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를 네. 하고 싶으신데 가격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이거 빌라가요. 네. 한 7억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 아파트를 지으면 그 조합원들 분담금이 네. 한 6억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13억이 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대표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한번 직접 네. 말씀 나눠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도 좀 비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판단 기준을 뭘로 보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비용,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매수가가 프리미엄 포함해서겠죠? 포함해서 네. 한 7억 정도에다가 예. 나중에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추산되는 게 한 6억 3천 정도 된다더라. 그러니까 예. 총 비용이 한 13억 3천 정도 계산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요 자리에 아마 30평대일 거예요. 13억대 예, 간다는 얘기는. 30평대예요. 그렇죠. 전용 8사짜리 신축 아파트가 요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아파트의 가격이 13억을 넘어갈 거냐 아닐 거냐. 예. 만약에 여기 있는 주변 아파트들 가격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주변 아파트들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신축급인 아파트들 있잖아요. 여기 네. 레미안 베라일즈라는 아파트를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현재 최근에 거래됐었던 가격대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됐었던 금액대가 만약에 최근 거래를 보니까 한 20평대짜리로 봤을 때는 한 11억대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억대 가겠죠? 뭐 15억씩 뭐 이렇게 간다고 말은 그러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현재 매도하려고 내놓으시는 분들께서 내놓으신 호가고요. 예, 최근에 있었던 거래 가격대들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칠 가능성이 커요. 예, 이제 예. 보면 뭐 한 14억대 정도 최고 비싸게 거래된 가격이 한 14억대. 한 13억에서 14억 언저리 가겠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냐면 앞으로 언제가 들어갈지 몰라요. 빠르게 진행돼 봤자 한 4, 5년 걸릴 거고요. 예, 28년도에 입주한다 그렇죠. 하더라고. 근데 중간 과정에서 뭐 이주하는데 딜레이 되고 또 시공사랑 뭐 난항을 겪고 뭐 이런 일들이 추가가 되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뭐 7, 8년까지도 예상을 해 봐야겠죠, 우리가. 네, 예. 그럼 요 정도 기간 후에서 요 자리에 지어질 아파트를 우리가 주변 아파트가 한 14억이더라고 가정을 하면 약 7천만 원 싸게 사놓는 꼴이네요. 어때요? 네. 아주 매력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로 매력이 아니에요. 없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하시려는 투자는 뭐냐면 주변 아파트 값이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줘야지만 매력 있는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값이 한 18억 됐어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13억대 사는 거 잘하신 거겠죠? 예, 예. 재개발 투자를 우리가 신축 아파트 안 사고 재개발 입주권 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떠안는 대신에 주변 아파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에 4, 5억까지 더 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크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방향성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봐요. 다만 지역이라던가 구역을 선택할 때 아예 확정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 구역들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프리미엄이 다 요만큼씩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잘 찾아보면요.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금액대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의미인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역 지정된 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없는데 이제 그 물밑 작업으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 이제 동의서 걷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 잘만 찾아보면요. 1억대, 2억대 가지고도 재개발 입주권, 예정지를 살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투자 개념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프리미엄 안 붙은 걸 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고맙습니다. 정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바탕으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동작구 신대방동 616-15 그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는 또 금빛 그랑매종, 성남이 이편에서 간 금빛 그랑매종 청약이 당첨돼서 그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616-15 맞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실까요? 금강동 재개발된 구역인데 금방 1동이거든요. 네, 금광동이면 중원구 성남시 네, 맞나요? 네. 중원구 금강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청약이 당첨되셨고 이 두 네네. 주택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셨고 지금 네네. 금액 대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가 된다는 고민은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네네. 좀 행복한 고민이죠. 아, 세무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네네. 팔려면 어떤 식으로 팔아야 세무적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끌고 네네. 가려면 어떻게 끌고 가야 절약을 할 수가 있을까? 요걸 판단하는 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겠죠? 일단은 네네. 분양받으신 건 들어가 거주하실 거죠. 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전망이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저는 거주를 일단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예. 그랑매종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게 분양 시기가 언제였죠? 그랑매종이? 19년이요. 19년. 네. 그러면 여기도 어쩔 수 없이 2년은 거주를 하셔야 1가구라고 했을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신대방동에 있는 다세대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직은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라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1가구 1주택이 돼야 비과세를 받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판단지가 신대방동 거를 그러면 처분하고서 이거를 입주를 들어갈까? 아니면 끌고 가면서 입주를 들어갈까? 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시청자님 생각도 저랑 비슷하시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신대방 물건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네네. 이제 신대방역에서는 굉장히 가까운데 이쪽 일대가 예전에도 계속 뭐 재개발로서의 움직임은 있었던 동네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네. 붙어 있는 아주 노후돼 있는 이쪽은 준주거고요. 또 3종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2종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종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별도의 종 상향이 없어도 재개발 구역으로 주민들만 잘 협심해가지고 간다면 뭐 갈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 동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쪽이 평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네네. 올라오는 쪽이 평지고 이 안쪽은 이제 언덕길이 굉장히 좀 심해요, 경사가. 네네. 근데 이 언덕길 경사 심한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단독 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쪽 평지 쪽만 조금씩 다세대 신축 행위가 일어났었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거는 연식이 얼마나 될까요? 연식이 한 15년인가? 근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그냥 원룸 갖고 있는 거. 원룸인가요? 네네네. 연식은 한 15년 차 정도 되셨다는 얘기죠? 15년도에 지은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집원으로 봤을 때는 요 안쪽인 것 같은데
현재 요 동네 재개발 추진은 움직임 아직 없죠. 있어요. 지금 동의서 걷고 하고 있나요? 네, 추진위원회는 있고 예. 조합 동의서 뭐 받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도 이거 단기간 내에 안 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도 추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동네 자체가. 네. 근데 항상 어디서 가로막혔냐면 단독 가지신 분들이 원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동의를 하시지 않으면 여기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일반 재개발로만 가려고 해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모아주택 같은 가로정비 사업으로 가려고 해도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선택지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실 수 있는 상태라면 저는 이거 임대 사업자 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신대방동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받을 수가 있냐면 일단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채 지금 분양받으신 거 네. 그 물건에 대해서 생애 1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해요.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신 요 물건도 제가 왜 이 기간이 오래 걸렸을 때 사업자를 내셔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라고 하는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 한 5년 있다 철거돼 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네. 안 채운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혜택을 한 개도 못 받아요. 근데 여기는 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임대사업자 지금이라도 빨리 내셔서 보유기간 내내 요 10년이라는 의무기간 채우고 나서 그때 가셔서 팔지 말지 선택하시자. 지금 그냥 가격에 그게 다 팔려고 지금 팔려고 그러면 헐값에 팔아야 될 거예요. 네. 전세 주고 계신가요? 월세 받고 네. 계신가요?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 얼마 주고 계세요? 9천이요. 9천. 그럼 매매가는 1억대 정도 하겠네요? 그것도 18년도에 사서 네. 지금은 매매는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아마 뭐 2억대 넘어서까지 형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요 동네가 방 2개짜리가 2억대에서 3억까지는 못 미치는 그런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팔기 좀 아깝다고 봐요. 금액대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네. 저기 성남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입주를 먼저 하시는 쪽으로 제가 이제 선택지를 좀 드리고요. 네. 이 물건은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을 하셔라. 그래서 10년 임대 의무 기간 빨리 채우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만 정리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부자 될 수 있는 내 자산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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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요, 네, 단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 미안 사동, 네, 이쪽에 단독을 38평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하철에서 3분 거리고요. 네. 네, 그런데 이 주택이, 이 건방의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미아동이라고 하셨는데 강북구 네. 미아동이시고 예. 미아 4동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세요. 38평. 네,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지하철도 가까운 역세권인데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먼저 네, 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미아 사동도 꽤 넓죠? 네네. 제가 자세한 상담하려면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어디 쪽이세요? 무슨 역 쪽이세요? 여기가요, 네. 여기 지하철에서 3분 거리고 방천시장 입구요예요. 미아 사거리역이죠? 예. 몇 번 출구 쪽이에요? 2번 출구요. 2번 출구 쪽 먹자골목 있는 쪽? 네네네. 쭉 내려가나요? 큰 길 따라가지고 큰 길 따라서 내려와서 방천시장 입구요. 시장 입구 쪽?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단독주택이라 그랬잖아요. 대충 요쪽 언저리 같은데
네.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으면 대충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토지가 38평이요. 38평이요? 네네. 건물은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이거 직접 지으셨나요? 아니면 물건을 사신 아, 건가요? 제 있는 거 우리가 사왔어요. 한 30년 가까이 돼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네. 근데 별 변화는 없죠? 네, 전망이 네. 아직. 매수한 지 30년 동안 여기 한 자리에서 쭉 살아오신 거예요? 네네. 이거 왜 변화가 없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가지신 분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첫 번째, 시청자님도 여기 30년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변이 막 천지개벽한 동네도 있죠. 네. 많이 바뀌었죠. 뭐 뉴타운 네. 있는 쪽도 그렇고요. 아니면 재개발만 진행했던 데도 그렇고요. 네. 그런 동네들처럼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이만큼이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여기가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뭔가의 하나의 네. 통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단독을 가지셨던 다세대를 가지셨던 그 안에 물건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입주권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이제 구역적으로 권역적인 개발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이제 1번 선택지고 두 번째 네. 선택지는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재개발로 진행이 안 돼. 아, 근데 건물은 30년 돼서 너무 늙었어. 예, 예.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누가 지어요? 아이, 네. 개인이 지어야 되겠죠, 제가.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 거는 지을- 시청자님께서 지으셔야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개별적인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개별적인 개발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면 네. 단독주택은 사실 토지라고 하는 원자재 개념이에요. 땅, 아, 그러니까 땅을 38평 갖고 있는 건데 어차피 건물을 네. 하나 버릴 거니까 네.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으로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일 거고요. 네. 2종에서 38평짜리 위에다가 총 200%라는 용적률을 쌓을 수가 있어요. 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그냥 대충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38평 토지에다가 건물 면적으로는 총 76평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층수로는 4층을 넘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 네. 여기가 바닥 면적으로는 대충 계산해 보면 6, 38, 8, 42, 한 20평대, 22, 3평 네. 정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평 22, 3평에다가 위로 한 4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건평 부분에서 또 뭐 계단실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요새 짓는 다세대들은 뭐 엘리베이터 없으면 세입자들이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면적 빠지고 나면 한 층에 잘해야 두 세대 아, 아니면 뭐 한 세대 조금 넓게 네. 그런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작은 땅을 가지고 계시는 단독주택 주민분들은 아, 혼자서 개발하기에는 땅이 너무 작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양새 나오게 필로티도 네. 넣고 뭐 상가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보통 네, 지으려면.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청자님 단독의 옆에 있는 땅까지 내가 사야 돼요. 아, 그래야지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개의 필지 위에다가 하나를 깔끔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땅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택지가 모두 다 참 쉽지가 않아 보인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이 권역 개발이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가 별로 그 상권이 없는 것 같아도 꽤나 먹자골목이 발달이 돼 있죠. 이 골목 네, 따라가지고 네, 네. 뭐 시장도 있고요. 또 여기가 네. 유동 인구도 꽤나 많은 편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1층 상가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네. 주변에 아마 계실 거예요. 연세 좀 네네.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네. 거주 한 3층, 4층에 거주하시면서 1, 2층 월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몇백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기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30평대 네. 아파트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 재개발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난 뭐 먹고 살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동의 부분을 얻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거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청자님께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근데 매매를 해볼까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게 땅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여기가 토지가 3,000대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뭐 네. 저기 뭐 번동이나 이렇게 모아주택 예정지들 모아주택 이제 시범지 된 데들이
보통 뭐 평당 2,500, 3,000 부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도 뭐 상권 발달해 있고 역 가깝고 하니까 뭐 비슷하게는 부를 거예요. 예, 저희도 네. 3천에 내놨는데. 그렇죠. 아직 근데 보세요. 안 돼. 38평짜리 평당 3,000에 내놨어요. 이거 네.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얼마입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네요. 네네. 10억 넘어가 버리네요. 네네. 근데 여기가 뭐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보증금을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네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빨리 정리하고 좀 깔끔한 신축 뭐 작더라도 20평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네. 그러시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가격 조정해서 정리하는 게 좀 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근데 좀 들어요. 이쪽으로 우리 집 근처 저쪽으로 경전철이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철도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창문야구 쪽으로. 예. 예. 물론 그런 일종의 호재들은 지역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아, 문제는 뭐냐면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있죠.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 지정이 될까 경전철 들어오면 네. 오히려 상권이 더 발달해 버릴 수도 있어요. 환승역이 되면서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경전철 들어온다고 땅이 넓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던지 간에 개발로서의 가치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시청자님 연배가 40대 정도 혹은 뭐 50대 초반 이 정도셨다면 저는 뭐 빨리 파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텐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연배가 여기서 30년 거주하셨다고 하면 꽤나 네, 이제 연배가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70이 다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앞으로 한 15년 기다리면 좋아질 겁니다. 무슨 의미가 15년이나요?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배가 70 가까워지시고 하시면 좀 네. 깔끔한 아파트 쪽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더 살기에도 편리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게 좋은 가격에 정리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좀 더 좋은 투자 방안을 세워보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좀 어려움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 연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저희가 그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더 파크 네, 지금 일단 이제 청약 예비 당첨이 돼서 지금 접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검단 신도시 그 제일풍경채 2가 네, 저희가 그 기관 추천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청약을 넣으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두 군데 중에서 저희가 어떤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조금 네. 예, 투자적으로 볼 때 괜찮은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보고 계신 지역이 이제 KTX 송도역에 있는 서해 그랑블 더 파크 아파트, 그리고 인천 검단에 있는 제일 풍경채 아파트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되셨다고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떤 주택이 더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찌 됐건 당첨됐다는 거에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두 개 중에 선택을 못 하시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금 서해구랑불은 이제 서류 접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빨리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한번 물건마다 따져볼게요. 네,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송도 안은 아니고 네, 옥년동에 있는 여기가 도시환경 정비였나요? 일종의 정비 사업으로 탄생을 한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렇죠. 정비 사업 분양분에 당첨이 되신 것 같은데 분양가가 그래도 많이 싸지는 않네요. 84라고 네, 하면 30평대인데 30평대가 한 5억 후반대 정도 되는 걸로 네, 보여지고요. 맞아요. 네, 네, 네. 여기가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그 구송도 지역이고요. 그렇죠. 예.
뭐 일단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일단 네.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빌라들이 조금 많고 예.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네. 좀 호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예. 조금 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직장이 어디 쪽이세요? 아, 저는 그 신논현이요. 신논현 강남이에요? 네네네. 그 배우자분도 그쪽이신가요? 강남 쪽? 아니요, 배우자는 김포공항이요. 김포공항. 네네. 저라면 검단 쪽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정확하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네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단 송도부터 봤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제가 아까 여쭤봐서 시청자님께서 대답하신 그 문제가 제가 보고 있는 이쪽 동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종의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구도심에 대한 정비가 먼저 끝났었냐 아니면 네. 그 구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신도시의 완성이 먼저 끝났느냐 다른 아. 도시들하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완전히 정비돼서 하나의 도시로서 이제 끝났어요. 갖춰질 거는 이제 도청만 다 지어지면 끝이에요, 거기는. 아, 네. 근데 그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의 구도심 정비는 그보다 한참 후에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송도에 있는 구도심, 요 구도심의 정비가 먼저 끝날 거냐, 아니면 네. 검단 신도시의 전체 정비가 더 먼저 끝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 볼 거는 그럼 정비가 끝난 후에 완전히 그 자급자족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도시 계획이 짜여져서 들어간 신도시와 아니면 구도심에 있는 노후된 건축물들끼리만 도시 재생을 해서 갈아엎은 구도심이랑 어디가 더 살기에 편리성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쪽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아, 네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네네. 만약에 지역이 같았으면 이거는 크게 고민해 볼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직장 어디신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네네네. 솔직한 얘기로요. 네. 검단에서 가나 여기서 가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에키러스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는 네, 네.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송도 네. 쪽에서도 사실은 뭐 GTX 떠들기만 하는 거지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개통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탑승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한참 아. 나가가지고 GTX를 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네. 여기 일대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직접적인 GTX의 영향권은 아니다라고 봐요.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지만 네네네. 근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꽤나 큰 신도시거든요. 네. 그리고 검단 신도시 일대가 또 하나 조금 더 맞물려서 끌고 가는 게 여기 있는 3기 신도시들이에요. 아. 계양 대장 신도시와 그리고 검단 김포 요쪽 일대가 서부권 라인이 죄다 이렇게 신도시로 묶여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라인이 다 입주가 끝나게 되면 여기 세대 수만 해도 수십만 세대예요. 네. 인구로만 따지면 거의 뭐 100만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아, 인구수로만 따지면. 그러면 네. 이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철도의 새로운 개통이라던가 아니면 일자리의 확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구와 가구가 많은 쪽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보는 눈에는 검단이 분양가도 더 쌀 거예요. 아, 네. 지금 1억 그렇죠. 정도가 더 싸요. 여기는 아마도 공공분양으로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시청자님께서는 특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같은 금액이라고 해보면 조금 고민은 해보겠지만 이게 뭐 네. 1억 가까이 싸다라고 하면 크게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뭐 큰 편차가 날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가격적으로.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검단 10억 가는데 송도가 뭐 5억밖에 안 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가격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갈 거지만 제가 네, 네.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디에 꽂혀져 있는지 듣고 계세요? 저는 세월이 흐른 뒤에 거주 편의성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네. 뒤에 거주 편의성에 대해서. 네.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신도시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송도역이 KTX 역이 들어오고 예. 그 월반선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도 그 송도역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교통 호재가 더 많으니까 그쪽을 더 이제 시청자님 더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은 거는 네.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송도역 쪽이 예. 뭐 KTX가 들어오니까 뭐 천안 아산역이라던가 뭐 광명역이라던가 뭐 네. 이런 부분으로 비교를 하면 네. 혹시 KTX가 들어가면 훨씬 인천 검단보다는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시청자님 네. 두 군데 비교하시는 두 군데를 전부 다 그냥 서울의 위성 도시로 봐요. 별도의 자급자족 기능이 없어요. 어찌 됐든지 시청자님께서도 여기 두 군데 어딜 들어가도 강남으로 출퇴근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호재든 뭐든 교통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은 서울 한 군데를 통해서 직통으로 꽂히는 그런 노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이랑 똑같은 분들이 거기 입주할 걸로 봐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전 GTX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GTX 개통하면 그 편도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기본료가 5,000원 중반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리비례 추가 요금 들어갈 겁니다. 민자 노선이에요. 이거 도시철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 달 타고 다니면 교통비 얼마예요?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신분당선이 민자 노선으로 개통하고 나서요. 이게 네. 광교에서 강남까지 한 11정거장 될 거예요. 네, 그 네. 11정거장씩 승객을 다 태우고 가도 편도 요금만 3,000원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노선이 한 3-4군데 들렸다가 끝나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고속철도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요금은 기본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비슷비슷할 거지만 네, 한 네, 5년, 네. 10년 뒤에 신도시로서 갖춰지느냐 아니면 구도심을 계속 정비해 나가느냐 이 네, 차이로 네, 봤을 네. 때는 신도시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네. 뭐 큰 편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 편의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인천 검단에 있는 주택을 좀 매수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네, 여러 지역 한번 임장 다녀보시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화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김남현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한 주간의 이제 귀한 정보들, 부동산 시장의 귀한 정보들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번 한 주도 참 시끌벅적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금융시장의 이슈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금융 이슈들이 부동산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우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아주 큰 판단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기로냐면 금융 안정성을 먼저 도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부터 챙길 것이냐. 요 기로 속에서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모든 글로벌 정상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큼직큼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일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널리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악재들이 하나씩 발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누적돼 왔었던 가계 부채 그리고 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및 기업 부채 거기다가 최근에 너무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해라. 그래서 금리 쪽을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원래 코로나가 계속 한창 2021년도 20년도까지는 풀고 있는 무지막지한 돈을 2024년도가 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면 이제는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빅스텝.
한 번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배인 0.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창용, 이제 아직까지는 총재 후보이시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900조에 달하게 쌓인 가계 부채를 천천히 레버리지를 줄여나가면서 금리를 통해서 이 부채를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책과 맞부딪히게 되냐면 이제 새롭게 취임하게 되실 윤 당선인의 대출 완화 공약과 완전히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돼요. 윤 당선인께서는 LTV를 풀고 DSR까지 풀어서 주택을 실수요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전 세계의 흐름은 이걸 원치를 않아요. 오히려 부채를 줄이고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디레버리징의 형태를 계속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LTV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실수요자 내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LTV를 70%까지 풀어준다. 그러면 7억이라는 대출 금액을 내준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어요. 7억 대출 금액이 이제 과거처럼 싼 이자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을 과거에는 2%, 3%대에서 빌렸다면 이제는 뭐 5%, 6%대가 쉬운 이자율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자만 갚더라도 5%면 1년에 3,500만 원 이자. 거기다가 30년 만기로 원금 나가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뭐 한 5천만 원 돈의 원리금을 1년에 갚아 나가면서 30년을 이런 식으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한 DSR을 거기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분이 최소 연봉이 1억 중반대는 돼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대출 아예 쪼이진 않을 것 같다. 나오긴 나올 것이다. 제한되게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나오겠지만 이거는 DSR이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심사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연봉자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인 분들에 한해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은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까지 이런 대출을 무리하게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책까지 같이 보면 과거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죠.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 금융적인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면서 가격을 이끌어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동안에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한 달이라는 취임 기간을 앞두고 나서 인수위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들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호가 위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래 절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금융적으로는 마이너스적으로 부동산 정책적으로는 플러스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파동 형태의 장이 몇 달 동안은 더 이어질 수밖에는 없겠다. 물론 거래는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투자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투자하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지양하자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재개발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개발 예정지 좋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5년 동안은 공급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하기는 하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금액대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형태의 재개발 예정지 위주로 하는 투자는 아직까지는 할 만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역적인 얘기 그리고 또 더 자세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매주 화요일에 있는 세미나에서 제가 만나 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마시고 전화 예약해 주신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직 결정이 안 서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